자,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지방세법 지방직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방직 시험을 전반적으로 이제 좀 총평을 좀 하자면, 내용 자체는 쉬웠다. 근데 문제 형식이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형식. 대부분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옳은 것을 하고 물어보게 되면 좀 어려워요, 문제가.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신다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 패턴에서는 그 밑에 있는 지문에서 옳지 않은 것만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있으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데,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 패턴에서는 네 가지를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아주 복잡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의 어떤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그냥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과 유사하게 점수 분포는 나올 것 같고, 예.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지방직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거나 또는 이론 정리를 통해서 여러 번 봤다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획득을 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한번 기출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슈가 있거나 그러한 사항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에서 이제 기출 이전에 이제 어떤 기출 내용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나 또는 아주 이런 문제는 풀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문항은 없었다고 봐요. 물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특례 사항에 대한 문제를 하나 물어보긴 했는데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다 시험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냥 넘어가시라 얘기를 했죠.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보면서 할 수가 없다. 특례 사항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평이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1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첫 번째,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 여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이제 봤던 내용들이고 예상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맞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등록지가 아닌 사용본거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납세지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분들 납세지라든가 또는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들 그거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박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등록자의 신고가액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고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예.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신고가액이 없을 때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는 시가표준액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 100분의 50이 되겠죠. 이건 너무 간단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세 기본법에 대한 사항인데 지방세 기본법에서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을 이제 찾는 건데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은 90일 내에 거기에 대한 심판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과세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위법해서 이익에 침해를 당한 자는 그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너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조세 불복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조세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거기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일단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혈족, 대리인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 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 경정할 수.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효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시효 뭐죠?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분할납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뭐냐면 정지에 대한 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납부 최고에 의해서 중단된 시효는 납부 최고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을 한다. 우리가 이제 중단이라는 건 다시 시작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지는 그 기간 동안에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최고 같은 경우는 중단 사유 맞고요. 그 다음에 시효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때는 마찬가지 정지가 되겠죠. 이때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다 뭐라고 나와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지한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때도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지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지 사유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물론 쉽겠죠. 근데 정지한다는 말이 안 나오고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정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법에 따라서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기각이 되는 경우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는 효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취하나 각하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 그때는 거기에 대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이것도 봤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방 소비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은 옳은 걸 물어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법 6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72조 여기서 거기 환급에 대한 특례, 세액에 대한 특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보고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을 해야 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그러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 납부세액이며 부가가치세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 아니죠. 예. 부가세, 감면세액, 공제세액 빼고 가산세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6장에 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뭘 한다? 부가세법 따라간다 그랬죠. 예. 부가세법에 준용해서 지방소비세를 띄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가세법이 원래 전체고 거기서 일부를 띄어서 지방소비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이 전체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지하수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의 소재지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는 취급하는 부두다. 이거 맞네요. 예, 이거 이제 조심하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전 용수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한다. 어떻게 하죠? 보통징수가 아닌 보통징수 방법은 소방분이었잖아요. 나머지는 신고납부 방식이었죠. 예. 물론 특정 자원분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3번의 내용, 이 3번의 내용에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거는 특정 자원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징수의 방법을 한다는 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이건 이제 맞겠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방세법 하면서 봤었죠. 지방세법에서 신고납부와 관련된 사항들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제 자료로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세율에 관련된 내용들, 그거 다 이제 자료로 여러분들의 배부를 했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한 사항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들어갔으면, 이런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지방세법상, 지방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오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나오든. 자, 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로 가는 거죠. 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이때는 누가 하죠? 위탁자라 그랬죠. 수탁자가 아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여기서는 매수계약자죠. 매도계약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도 본 적 있었죠. 예. 매수계약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했었죠.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방세법 강의의 문제풀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반복을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문항을 보는데 낯설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지방세 기본 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옳은 걸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그 날이 아닌 다음 달 1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 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송달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지만 고지와 독촉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부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를 하면 이게 이제 공시송달이네요. 공고한 날에 서류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기다려야 되죠? 며칠? 14일.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8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첫 번째,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새로운 해석이 있고 그 이후에 성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성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게 소급과세 금지가 되니까 첫 번째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근거과세 원칙이죠. 근거과세.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거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록한 장부를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때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된다. 기업회 기준 존중은 있어요. 관행을 따라야 되는 건 있지만 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세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서류가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이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과세.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네요. 니은, 리을이 맞는 내용이다. 자, 9번째.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방소득세. 옳은 것에 대한 문제,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보면 4문제,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체감상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가 감면이나 세액 감면이라든가 세액 공제는 초과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때 그 초과 금액이 2월 공제된다. 아,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없는 걸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인가요?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인가요? 아니면 출국한 날? 우리 이거 소득세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즉 법인세, 소득세 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과세 기간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요거 이제 소득세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가 아니라 출국한 날까지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자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때는 각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사업연도 소득, 그 다음에 청산소득,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 여기서 청산소득이 과세가 되나요? 비영리? 비영리는 안 되죠. 영리만 되는 거니까. 예,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된다. 그 다음에 10번. 지방세 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 그때 체납처분 어떻게 되죠? 체납처분 마찬가지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할 수 없다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가압류 대상인 경우에 체납처분 진행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체납자가 압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둬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그거를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둬들이지 않은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면 상대방한테 넘어갔는데도 그걸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압류의 효력, 즉 거둬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압류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사항들을 볼 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랬죠. 체납처분 절차는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체납자와 그 동거 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압류 금지 재산에는 절대적인 압류 금지 재산이 있고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이 있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공을 하더라도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공하지 않아도 압류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은 뭐 농업에 필요한 거라든가 뭐 직업에 필요한 거라든가 업에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11번 지방세 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지방교육세네요. 첫 번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 문제. 자, 취득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라 해야지? 자동차 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인데 거기에 얘네들이 포함이 돼요. 그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교육 투자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될 레저세액의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지방교육세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방교육세는 본래 세금이 있는데 다른 지방세 항목에다가 붙이는 게 지방교육세잖아요. 근데 그 원래 그 항목이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정 세율의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저세잖아요. 그래서 레저세에 대해서는 뭐 50% 범위 내 가감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여기서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에 100분의 2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주자의 주사무소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때 담배 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담보 제공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된다. 예. 자, 12번. 지방세 법령상의 담배 소비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출 신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납세 반출이나 과세 면제를 위한 반출도 다 똑같이 반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권련의 세율은 제2종 파이프 담배와 제4종 강련의 세율보다 낮다. 이건 세율을 그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넘어가 봅시다 한번. 그 다음에 제조자가 지방세법에 따른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징수.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네요. 예. 그 다음에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서 환가되는 경우, 이때는 반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됐었죠. 예. 그럼 결국 답이 3번이 되겠네. 그죠? 권련 같은 경우, 엽권련은 그램당 103원. 그 다음에 파이프라든가 강련 같은 경우는 36원이에요.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걸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아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야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야 돼요. 물론 의결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방세 감면의 신청 같은 경우,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같은 경우 신고하는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결정이 되거나 뭐 그랬을 때는 뭐 말일까지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다. 그래서 감면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일단 2개월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 결과를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죠? 감면에 대한 사항들을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대한 재정 지원에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된다.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기본 이론 시간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보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뭐 2번, 3번, 4번의 내용을 가지고 1의 내용이 틀렸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지방세 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민세를 얘기를 한다. 사업소분의 과세는 뭘로 하죠? 그 연면적과 그 사업소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 거죠. 종업원 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 종업원분이잖아요. 종업원은 또 급여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이 현재 자본금이 40억 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영리내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 원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있죠. 근데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세율만 적용이 되겠죠. 그죠? 일단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여기에는 종업원의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그 다음에 사택 이런 것도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35조에 따른 납세무 확정일에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2억 원이 아니죠. 30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이죠. 그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15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세목에 대한 사항들을 봤었죠. 그래서 시군세, 그 다음에 구세, 이런 거 봤었죠. 구세는 등재, 그죠? 그래서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기초자치단체가 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구세에는 뭐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맞는 얘기가 되겠네. 특별시 세목에는 안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의 세목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전체 11가지 세목을 다 가지고 있죠. 맞고요. 그 다음에 시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포함된다. 시군세에 지방교육세 포함이 되나요? 지방교육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네.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도시되는 광역시설은 이거 이제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첫 번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맞네요. 예,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사기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납부 가산세 이거는 40%가 되겠네.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를 감면한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맞나요? 가산세를 감면해 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납부세액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은 확정되지 않을 때 이때 과소신고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과소신고 부과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봤던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네요. 옳은 거.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네, 그죠? 이것도 좀 쉬운 문제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17번. 지방세 징수법상 징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독촉장 납부최고소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맞네요. 일단 첫 번째가 맞는 내용이네. 이게 이제 애매하면 2, 3, 4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내용 자체, 지문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물은 방식이 좀 어려웠어요. 옳은 걸 이제 찾으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자, 두 번째.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만료한 날의 다음 달이 되는 거죠. 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따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할 수 없다가 원칙이죠. 예, 이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예, 이도 틀렸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18번.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 적용하는 것만. 이것도 이제 문제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그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있었죠. 꽤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게 이제 뭐냐면 니은, 디귿, 리을이고 이 기억이 이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죠. 이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는데 거기에서 기억번은 앞에 얘기만 보면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차량을 임차해서 수입하는 경우 요 경우가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경우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번. 이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인데 자격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사항들이에요. 이거는 보지 않을게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농지 감면에 대한 사항들을 본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봐라.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네요. 보면은 과세 기간 중에 매매로 인해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소유 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과지. 맞네요. 그래서 각각 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드시 독촉 절차, 자동차세는 독촉 절차 없다 그랬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누가 매수인이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50 초과 정할 수 있다. 맞네요. 예. 여기서 이제 초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하고 리얼이 맞는 내용이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을 쭉 봤어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수업 들었던 내용하고 문제풀이 과정을 충실히 반복을 했다면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물론 두 문제 정도는 어려울 수 있었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아예 보지 않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세 특례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중에 예문에서 한두 문제 정도 지문의 한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만 충실히 봤다면 충분히 80점 이상 맞았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공부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고생했습니다.